일단 또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다 왔습니다. 조합원 자격은요, 자, 재개발 있죠, 재개발. 투기가열지구, 즉 서울에서는요, 재개발도요, 이제는 뭡니까? 거래 제한을 받습니다. 언제 받냐면, 투기가열지구인 서울이나 대구, 수성구라든지 이런 동네는 언제 받냐면,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면 매매를 못하게 됐어요. 옛날에 매매 다 가능했거든요. 그 매매를 못하겠는데, 통상적으로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외 규정. 그래서 근무상, 직업상, 뭡니까? 아파서, 어디입니까? 해외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외해 주겠다는 게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유일하게 특이한 게 나왔어요. 뭔가 아십니까? 만약에 너희가 재개발에 투기가열지구 상태에서 재개발해서 가르쳐 인가 받더라도 이 사람이 한 세대가 주택을 딱 하나, 이 집만 가지고 있고, 맞죠? 그리고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고 5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그 증거 자료 나오면 당신은 투기가열지구인 구역에서 어디입니까? 가르쳐본 인가 여유도 매매를 해주겠다라고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거래하는 물건은 많이 없어요. 근데 서울분들이 빠른 게 뭐냐면 예외 규정이 있었거든요. 투기가열지구에 지정되어 있더라도 매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투기가열지구 하면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딥니까? 최초의 사업시에 인가를 득했던 구역들은 뭔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는 이 당시 발표할 때 사업시에 인가를 신청한 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 지역의 유타운들은 법에서 보니까 조합 관리처분 인가 매매가 안 되는데 매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뭡니까? 사업 시행인가를 언제 득했나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아십니까?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우리 부산에도 보면은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뭡니까? 해운대 수용구는 투기가열지구였어요. 그때 남천동에 코로 하늘씨 아시죠? 그게 삼익 무슨 아파트였는데 그게 재건축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집값이 왜 안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위치 좋고 코롱이 엄청 잘 지었거든요. 조건도 잘했는데 안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부산의 해운대 수용구는 그 당시에 투기가열지구였어요. 재건축에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아십니까? 투기가열지구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면 거래를 못하게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가격은 뭡니까?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보고 사업 시행가받고 관리처분 가격 올라가는데 투기가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위원은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매매해서 사신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이었고 현금청사 받다 보니까 그래서 코롱할체가 재건축하고 사업성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뭡니까? 가격이 못 날아가고 그랬던 이유가 투기가열지구 이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 매매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거를 뭡니까? 대두를 시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조금 뭡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강의 때도 서울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서울의 유타운을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해제된 곳에 뭡니까? 그쪽을 더 분석하시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걸 서울 부분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정법에서는 뭡니까?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엄마가 이혼하면 뭡니까? 각각의 조합원이에요. 맞죠? 아버지가 A 물건, B 물건 엄마 이혼하면은 각각 조합원을 보죠. 그리고 아들이 뭡니까? 19세 이상인데 분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각각 조합원 보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아들이 19세 미만 또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아들이 19세 미만이면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한 명의 조합원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세대 분리를 하면은 뭡니까? 하더라도 이면은 한 명이 조합을 보거든요. 그냥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라고 내가 놔둔 거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특히 투기가열지구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앞으로 조정구역에서 좀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재개발에 보면 재당첨이라는 게 있어요. 재당첨. 그 여러분들 지금까지 뭡니까? 조합원이 가열지구 인가 받으면 이게 당첨을 안 받거든요. 근데 이번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뭐냐면 재개발은 뭡니까? 조합원이 관리처분 인가만 받으면 분양권이 당첨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당첨되면은 몇 년 동안 우리가 뭡니까?
분야 신청 못하는 것처럼 이 재개발 조합원도 옛날부터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인가받으면 당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요. 예를 들어서 장애 1구역을 뭡니까? 그때 비조정 구역일 때 장애 1의 가르침 인가를 받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뭡니까? 장애 1구역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울 지역이 투기 가열 지구가 되고 재당첨에 대한 제한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납니까? 장애 1구역이 가열처분 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등촌 1구역이 가열처분 인가를 받고 조합원으로서 가열처분 인가 받고 가열처분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두 개 다 조합원 자기 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애 1구역이 가열처분 인가 받을 때 비조정 구역이지만 그 사이에 규제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등촌 1구역이 가열처분 인가를 받았다. 즉 장애 1구역이 인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등촌 1구역에 가르치고 인가받았다면 등촌 1구역은요. 내가 조합원 자격이 있고 분양 신청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현금 청산됩니다. 현금 청산되는 사유가 뭐냐면 어디입니까? 재당첨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뭡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연도가 있죠. 연도가요. 7년도 늘은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뭡니까? 인터넷 가서 다시 또 법을 좀 보고 뒤져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제 확인을 못했던 사항이 재당첨에 대한 기한, 그리고 투기 가열지구는 조정 지역인지, 그게 제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해서 그 톡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재당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냥 앞에 말했던 거를 한꺼번에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재건축도 뭡니까? 이 조합원 자격이 돼 있는데, 잘 보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은 한 세대에 한 개죠. 근데 많이 주면 1+1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은요, 잘 보세요. 재건축은 원칙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수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5개 있으면 5개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조정구역하고 이상인 경우에는요, 이제는 뭡니까? 거의 한 사람이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뭡니까? 가밀 억제권이죠. 가밀 억제권이요. 서울 지역 그때 많이 있잖아요. 그게는 한 사람이 최대 몇 개 가져가냐? 3개까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규제가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은 재개발인 가로주택은 원래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가로주택은 3개까지는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개발은 규제해도 가로주택은 아직까지 규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이런 게 많았어요. 이거 여러분 뭐냐면, 예전에 제가 양정 1 투자를 할 때요, 제일 많이 써본 게 뭐냐면, 물건이 2개예요. 그러면 일반인들 어떻게 삽니까? 1번지에 갑이 사고 2번지에 을이 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샀냐면 1번지에 갑과 을이 사고 2번지에 갑과 을이 샀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 1번지에 갑과 을 산 거를 대표자를 갑으로 하고 2번지에 갑과 을을 대표자를 을로 한 거예요. 그럼 물건이 2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주권도 2개로 인정해주고 조합은 2명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최근에 2018년도에요. 부산시에서 이 강의자 뒷부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부산시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수립했는데요. 특이한 게 뭐였냐면 물건이 2개이고 갑과 을 해가지고 구성요소는 동일하지만 대표자를 다르게 하면 옛날 각각 주는데 이제는 부산시는 뭘 합니까? 물건이 2개일지라도 구성요소가 똑같으면은 한 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뭐냐면 부산의 반려 1-2 재개발죠. SK. 이때요. 참 웃긴 게 뭐냐면 구청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은 각각의 조합원을 받았어요. 맞죠? 말 그대로 1번지 물건에 갑과 을이 있고 2번지 물건 갑과 을인데 이거는 조합번호 1번, 이건 2번이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조합원 번호가 2개다 보니까 당연히 2개의 그걸 가져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 기준 때문에 반열 1-2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각각 받아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한 명으로 봐가지고 한 개로 뭡니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물건 개수가 좀 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에게 1 플러스 1을 줘버린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물건 두 개인데 각각 가지고 있었으면 한 개는 팔고 한 개는 뭡니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은 뭡니까? 입주장까지 분리해서 못 파는 거예요. 또 한 개는 뭡니까? 6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3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뭐겠어요? 단기간 투자했을 때 세금이 6천만 나온다면 양도 구간을 서로가 뭡니까? 공유로 가져서면 3천만, 3천만 나눌 수 있으니까 세금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안 먹힙니다. 대신에요, 이 위에 걸 볼게요. 이런 비슷한 것처럼요, 1번지는 아버지 값이 샀어요. 2번지는 뭡니까?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아들의 사고를 칠까봐 뭡니까? 아버지 값하고 을이 같이 산 겁니다. 대표사님은 을로 했는데, 자, 이거 차이랑 이거 차이, 별 차이가 뭐 있습니까? 라고 제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구청의 답은 뭡니까? 구성 요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1번지는 값 혼자 있고 2번지는 값 을이 있으니까 구성 인원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각각의 조합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네 고객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부사시 나온 자료가 이 자료 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상권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혹시 그걸 보시고 모르시게 되면은 하고, 왜냐면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죠?